안녕하십니까. M캐시플로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금융거래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처에 대한 세팅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매출, 매입 계산서에 대한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계산서를 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등록하고 거래명세서를 등록하고 납품 확인서를 등록하고 또 매입 매출 계산서 신고를 하지 않는 계산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매입 계산서 등록에서는 먼저 매출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하게 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매출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유지보수료 프로얄페에 대한 유지보수료 월 150만원 해서 등록되어 있고요.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매출 계산서가 던집니다. 자, 이제 새로운 매출을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등록하려면 탭에서 매입 탭이 있고 매출 탭인데 탭에서 일반 저희가 쓰고 있는 종이 계산서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수익 부분도 있지만 매출 계산서를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의 상품 매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매출일 경우에 제품 매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매출일 경우에 추가를 버튼을 눌러서 매출을 하는 업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일진엔드라는 고객사에 매출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매달 메인터넌스를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전화요금이나 유지보수, 코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이 코드 등록이 필요 없고 여기서 등록하면 마지막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 SCM이라는 제품 이런 제품의 판매 SCM에 대한 제품 판매에 대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천만원짜리 제품을 하나 매출을 끊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값들은 다 디폴트로 하게 되겠고요. 전체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부분만 포함할 경우에는 포함으로 하고 별도는 별도를 세액 처리를 별도로 하게 되면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겠죠. 가세나 아니면 영세냐에 따라서 포함을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세액 처리는 별도로 하고 세액 계산 10%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서 프로 SCM이 등록되겠죠. 자, 이 계산서가 추가가 될 경우에는 계산서를 또 추가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 아까 전 두 개가 있는 자료가 프로 SCM이라는 자료가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할 경우에는 삭제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산서 사용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출 경우에는 매출 계산서를 끊지만 제가 입력한 매출 계산서를 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를 납품을 같이 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바로 여기서 거래명세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명세서 발행 이동 화면으로 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금방 만드는 프로 SCM에 대해서 거래명세서가 발행이 되겠죠. 거래명세서는 일자를 거래명세서 날짜를 세금계산서 날짜하고 동일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래명세서는 똑같지만 납품 확인서 나중에 있지만 납품 확인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를
인쇄를 하겠죠. 재원계산서를 출력을 해서 재원계산서를 납부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자계산 재원계산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계산서를 등록을 하고 나면 그래밍세서를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밍세서를 등록하게 되면 그래밍세서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밍세서를 인쇄를 하게 되면 그래밍세서 공급자 보관용,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용, 그 다음에 인수용, 이렇게 3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그래밍세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 또 납품 확인서를 또 끊을 수가 있죠. 납품 확인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연구 사업이나 이럴 경우에 납품 확인서는 날짜를 뭐 9월 1일이나 또 이렇게 다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밍세서는 9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그래밍세서는 9월 4일이지만 납품 확인서는 9월 1일 날 될 수가 있겠죠. 9월 1일 날 하면 납품 확인서는 또 9월 1일 날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수정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매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입 계산서일 경우에 매출일 경우에는 그래밍세서하고 납품 확인서를 해서 납품을 가면 되겠고요. 매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입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여기 보시면 조회를 해서 제가 KT, SK텔레콤, 이게 SK텔레콤을 선택을 해서 많이 쓰는 전화요금, 예를 들어 SK의 전화요금을 뭐 통상 15,000원 나가지만 이번 달에는 전화요금 15만원 나갔지만 이번에는 20만원이 뭐 소요됐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요금이 5분 달에는 20만원이 나갔죠. 그래서 전화요금 저번 달에는 15만원 나갔고 이번 달에는 20만원이 나와서 매입에 대한 재원계산서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는 거지만 저희가 기업에서 또 밑에 끊어줄 경우에 재원계산서를 출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매입 매출 계산서는 저희가 직접 세금 신고를 안하고 간이계산서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끊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간이계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진엔드의 제품은 FRP 간이영수증이 크게 끊지는 않지만 일단 간이영수증을 끊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면 간이재원계산서로 끊어지게 되고요. 간이재원계산서에 대한 매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부분은 업체가 KT지만 전화기를 하나 사가지고 전화기를 하나 샀다. 그럼 전화기를 사게 되면 전화기 15만원짜리 15,000원을 주고 전화기를 하나 샀다 하면 이 전화기에 대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전화기는 처음 등록됐죠.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클릭을 하면 전화기가 이렇게 마지막 금액으로 하고 전화요금은 아까 15만원에서 마지막에 20만원을 했으니까 20만원 최종 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보게 되면 계산서 마찬가지로 계산서가 꺼지고 매출 계산서 마찬가지로 인쇄를 해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서 사용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서와 매출 매입 계산서와 일반 간이 계산서, 그 다음에 그래밍세서, 납품 확인서 이런 작업하는 부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여 작업 계획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